가뿐하게 수업을 진행 한번 해보죠. 오늘 첫 번째로 할 거는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등식. 항등식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예요. 항상 성립하는 등호가 있는 식이다. 항상 성립한 등호가 있는 식이다 이거야. 그런데 기준이 안 잡혀있으면 항등식인지 뭔지 몰라요. 기준이 안 잡혀있으면 항등식이 뭔지 모르는데 내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해볼게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그냥 만들어보자. 이렇게 써볼게요. ax 플러스 b는 제로다라고 써볼게요. 그럼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항등식은 뭐라고요?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x에 지금 내가 기준 같이 넣었잖아. 네. x에 대한 x에 어떤 값을 넣던 말던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인 거야. 그쵸? x라고 기준을 넣음으로 인해서 네.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던 항상 성립한 등식이다. 그래서 x에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아무거나 내 마음대로 넣어볼게. x에다가 그럼 0을 넣어볼까? 간편하게? 0을 넣어보니까 b값이 뭐가 돼버리는 거야? 제로가 되네. 그 다음에 x에다 그럼 1을 넣어볼까? 1을 넣으면은 a 플러스 b는 뭐가 되는 거야? 제로가 되니까 두 개 연립방정식 해주니까 a가 제로고 b가 뭐라는 거 알겠네? 제로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x의 개수와 상수한 값을 알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다 이거네. 이게 기본적인 계산 방법이다 이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지. 여기 관련된 예시로 있는 거야. 나중에는 만약에 K에 대한 항등식이 나와 있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것처럼 시계꼴을 만드는 거야. K에 대한 내림차순을 해봤더니 이렇게 된다 이거야.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y 플러스 x 마이너스 2y 플러스 5는 제로다 이거.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이잖아. 그럼 K 아무거나 대입하면 되긴 되는 거지. 그런데 위에 있는 얘를 공식처럼 써버리자 이거야. 공식처럼 써버리자 이거야.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X의 개수가 제로고 상수함도 제로였잖아? 그 말 그대로 K의 개수가 제로고 K의 개수가 뭐야? X 플러스 Y 마이너스 상수함은 X 마이너스 2Y 플러스 얘가 둘 다 제로가 된다 이거지. 그때 X, Y 값을 문제에서 물어본단 말이야. 이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X 플러스 Y는 1과 X 마이너스 2Y는 5를 연립해버리는 거야. 뭐한다? 연립한다. 연립해주면 X랑 Y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두 개, 빼줄까? 빼주면 3Y는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5니까요. 어디. 마이너스. 빼주면 6이니까, 참 대충 만들었는데 식이 이쁘게 잘 떨어졌어. 자, 대충 만들었는데 식이 이쁘게 잘 떨어졌어. 자, 다행이네요. 어쨌든 간에 X에 대한 항등식. 자, X에 대한 항등식이면은,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호가 있는 식이다, 이거야. 등호가 있는 식이다, 이건데, 실제로 이렇게 그냥 X에 대한 식을 대충 만든 다음에, 해봤더니, 아무거나 대입해봤더니, X의 개수가 제로고 상수함도 제로다, 이거야.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은 그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을 한다. 그 문자에 대한 뭐를 한다? 내림차순을 한다. 그 문자에 대한 뭐를 해준다고요? 내림차순을 한다. 한 다음에 그 문자의 개수가 제로고 상수함도 제로다라고 할 수 있다, 이거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이렇게 해볼게. ax 플러스 b는 cx 플러스 d인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x에 대한 항등식을 할게. x에 대한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하라고 했죠. 그럼 좌변으로 이해하는 내림차순 해보자. a-c, x 플러스 b-d는 제로가 되고 그러면은 x의 개수가 뭐가 되고 제로가 되고 상수함도 뭐가 되는 거야? 제로가 되겠네. 그러면 a랑 c랑 같다는 거고 b랑 d랑 같다는 거네? 원래는 기준이 그거에 대한 내림차순 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돼 있을 경우는 굳이 내림차순 안 해도 되겠네. 안 해도 되겠네. 뭐가 성립하니까? a랑 c랑 똑같고 b랑 d가 똑같으니까. 이거야.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은 좌변과 우변이 있을 때 좌변을 x에 대한 내림차순을 하고 우변을 x에 대한 내림차순을 합니다. 했을 때 그 x의 개수끼리가 똑같고 상수함끼리가 항상 뭐하다? 같다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연립이 있으면 연립을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소리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x에 대한 항수. 그리고 자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공식을 작성하면 그냥 이런 거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라고 할게요. 항상 성립한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쓸게 그냥 선생님 기호를. 이게 뭐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냥 분수서 받아주세요. 자, 모든 실수 x에 항상 성립할 때 ax 플러스 b는 제로라고 하면은 x의 개수가 뭐다? 0이요. 제로가 되고 산수항도 네. 제로가 된다 이거지. 그럼 만약에 ax 플러스 b는 cx 플러스 d라고 한다면 x의 개수끼리 뭐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산수항끼리 뭐하다? 똑같다 이거지. 그럼 얘만 되면요. 더 가볼게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요. 이렇게 2차에 대한 내림차순 해볼게요. 실제로 또 똑같이 대입하면 위와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위와 같은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계산하니까 x 제곱의 개수도 제로고 x의 개수도 제로고 산수도 제로고. 왜? 실제로 생각해봐. 얘가 각각이 제로가 아니면은 x에 뭘 대입해서 성립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예. 이렇게 요런 거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다시 한번 내가 한 개 더 가볼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게 a 프라임 x 제곱 플러스 b 프라임 x 플러스 c 프라임인데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거. 예.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위에 개수 비교하면서 똑같이 하는 거야. x 제곱의 개수끼리 똑같고 x의 개수끼리 똑같고 상수항끼리 똑같겠구나 하고 풀어버리는 거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항등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정해지지 않는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 이거야. 그걸 우리가 미정계수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미정계수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수비교법, 하나는 수치대입. 하나는 개수비교법이고 하나는 수치대입법이다. 그런데 뭐가 개수비교법이냐면 여기서 뭐가 개수비교법일까요? 두 번째? 네 번째가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해서 개수비교법 되는 거지? 예. 그죠?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맨 처음에 써먹었어. 여기다가 그렇지. 그냥 아무거나 막 대입해보면. 이렇게 해서, 정해지지 않는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수치대입법 할 때는 약간의 센스가 필요합니다. C인가 S인가? 모르겠다. 자, 약간의 센스가 필요해요. 감각적으로 내가 문제를 보고 여기에서 이걸 넣으면 편할 것 같아. 여기서 이걸 넣으면 편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거는 뒤에 예시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항등식이야, 이게 항등식. 자, 그럼,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항등식. 뭐 쓰고 있어요? 다 썼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x에 대한 항등식이란 멘트와 x에 대한 항등식. 이번에 그냥 문자 바꿔서 할까? 네네. 괜히 자꾸 x 하면 괜히 x라고 고정 지어버리니까 네. y에 대한 항등식과 의미적으로 동치인 언어들이 있어요. y에 대한 항등식과 의미적으로 같은 말뜻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임의의 실수 y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그러니까 어떤 실수 y를 또 항상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실수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어떤 y를 대도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y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항등식이 돼버리는 거지. 혹은 방금 내가 어떤 실수 y를 대입하더라도 식이 성립한다. 이런 멘트가 있어.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y에 대한 항등식. 그 다음에 y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y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면 당연히 뭐야? y에 대한 항등식. 그러면 어쨌든 간에 몇 개 더 있어요. 됐고, 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y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해놓고 무조건 뭐면 y에 대해 내림차순 한다. y에 대해 내림차순 한다. 항등식을 푸는 그 방법을 그대로 써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네. 근데 꼭 한 개 문자에 대한 항등식만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아니겠죠. 그건 문제 속에서 한번 이야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요런 멘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할 게,
대표적인 항등식. 대표적인 항등식이 이제 나눗셈이라는 게 있는데, 나눗셈식이라는 게 있는데, 검산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검산식 전 시간에 잠깐 소개했죠? 예, 잠깐 소개했는데, 그냥 이런 거야. 어떠한 함수 fx라고 하는 거를 gx로 나눴다 이거야. 그러면 몫이 뭔지 모르니까 있을 테고, 여기에 대한 뭐도 존재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머지. 나머지도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나머지 우리가 RS라고 써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것들 한번 싹 다 해볼게요. 내가 알 수 있는 싹 다. 자, 일단 당연히 나머지는 내가 나눈 친구보다 차수가 항상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RX의 차수는, 나머지 RX의 차수는 무조건 뭐의 차수가 작아야 돼요? GX의, 내가 나누는 친구의 차수보다 항상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X가 만약에 1차식이다 이거. GX가 1차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RX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상수항이나. 그렇지. 상수항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상수항을 대표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A 이렇게 써줍니다. 보통 문제 풀 때는. 그럼 내가 만약에 2차식으로 나눴다 이거. 그럼 나머지는? 1차식이나. 그렇지. 1차 또는? 상수항. 상수항. 그래서 1차 이하의 다항식인데 그냥 식이라 쓸게요. 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차 이하의 식을 대표하는 식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AX 플러스 B라더니. 선생님, 상수항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A가 제로고 상수항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죠? 그래서 얘를 포함하는 대표식이 된다. 그래서 3차식으로 나온 다음 나머지는 당연히 몇 차 이하? 2차 이하의 식이 된다, 이거죠. 2차 이하의 식이 되니까 이걸 대표하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나눈 상태에서 어떤 스토리를 끄집어낸다, 이거예요. 이런 관계를 항상 뭐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자, 한 번 더 할게요. fx라고 하는 식을 gx로 나누었더니 어떤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다 이거야. 근데 여기에서도 끝나는 게 아니라 차수에 대한 걸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차수에 대한 걸 비교를 해보면은 fx를 내가 만약에 n차식이라고 해볼게요. 차수가 n차다 이거야. n차라고 하는 거를 내가 뭔지 모르지만 m차로 나누었어. m차로 나눴으면은 나머지는 무조건 뭐가 돼요? 나누는 친구보다 차수는 항상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 되니까 얘는 m-1차 이하의 다항식이 된다 이거. 무조건이죠. 자, 앞 단원에서 곱셈 공식에 전개하면서 어떤 것들을 써봤을 거예요. 거기에서 여기에 대한 꼴을 같이 익혀야 돼. 자, 그러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이 gx라고 하는 친구의 차수는 뭐가 될까요? m분의 n. m분의 n? 아니, m분의 n. n분의 n? 잠깐만, 곱한 거야. 거듭제곱이 아니야. 곱한 거야. 거듭제곱이 아니야. 그러면 그래. 지수법칙에 의해 생각해봐. 자, 나머지가 이 fx, 좌변에 있는 fx의 차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 왜 나머지가 최고차에 영향을 줄 수는 없잖아. 나머지는 나는 친구가 더 작아버리는데. 그러면은 얘네 두 개 곱한 거의 최고차 n차가 돼야 되는 거야. 곱의 차수가 n이 돼야 돼. 다항식끼리 곱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뭐 해주는 거야?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지수법칙도 괜히 한 거야. 그럼 당연히 qx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운명처럼 두 개 더해야 n이 돼야 되잖아. 두 개 더해야 n이 되잖아. 그렇지. n-m 차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검산식, 어떤 식을 무엇을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때 검산식을 쓸 수가 있는데, 자, 내가 나눈 친구가 1차식이면 나머지는 상수 이하가 되는 거고, 2차면 1차 이하, 3차면 2차 이하의 식이 되는데, 그 상수항을 대표하는 1차를 대표하는 2차를 대표하는 식이 이딴 식이 된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차수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fx를 gx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라고 했을 때 fx가 n차고 만약 gx가 n차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무조건 n-1차 이하의 다항식이 될 거고, 그리고 m차라면 그 몫의 차수도 내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에서 몇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여기에서 fx의 최고차의 개수, fx의
fx의 최고차의 개수랑 gx의 최고차인 거. qx의 최고차. 고리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어. 왜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어차피 최고차는 여기 얘네 두 개에서 결정될 거니까 얘 최고차, 얘 최고차의 곱이 최고차이 될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해서 개수들 그 개수를 찾아낼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찾을 수 있다 이거야. 참고로 그러면 뭘까요? fx의 상수항 gx와 qx의 상수항과 rx의 상수항의 합과 같겠네요. 아 그런 애도 같이 갖는 거야. 그런 애도 같이 갖는 거야. 그 다음에 특별하게 더 들어가는 것들은 문제 속에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시를 막 들어야 되니까. 예시를 막 들어야 되니까. 아 근데 이런 거 이제 상식적으로 미리 깔고 들어가는 거야. 네. 미리 베이스선을 깔고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자, 그 다음에 지금 할게, 나머지잖아. 원래 아까 전에 한거 예시 문제 좀 풀고 하면 더 좋은데, 저는 개념 때문에 흡겠습니다. 네. 자, 나머지 정리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어떤 1차식으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를 한 방에 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자, 어떤 fx라는 방식이 있는데, 얘를 내가 1차식 ax 플러스 b로 나누었어. 그럼 몫이 뭔가 있겠죠. qx. 나머지는 뭔지 모르지만 몇 차식으로 나눴어요?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상수이야. 상수항이 될 테니까 상수항 r이라고 해보자. 근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자, 그 다음에 나눗셈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라고 썼잖아. 네. 그 전에 어떤 말도 함께 했어요. 대표적인 항등식이야. 좌변과 우변식은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 같아요. 같을 수밖에 없죠. 같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자 여기서 가만히 봐봐. QX가 뭔지 내가 알 수 있어 없어? 이게 뭔지 그냥 만약에 이렇게 기호만 써져 있다라고 하면 QX가 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절대 없어. 아니 이렇게만 써 있으면 내가 QX가 뭔지 어떻게 알아? FX가 여기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럼 직접 나누면 되는데. 근데 이걸 모르더라도 나머지를 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나머지 정리다 이거야. 근데 1차식으로 나올 때만 된 겁니다. 네. 1차식으로 나올 때만. 아, 그럼 QX를 무시하고 싶어. QX를 무시하고 싶어. QX를 무시하고 근데 뭔가 거기서 나머지 구해야 되는데 QX를 무시하고 싶어. QX를 무시하게 하려면 QX를 무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값을 뭐가 되게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야? 아, 0. 그렇지. 제로가 되게 만들면은 제로에다가 뭘 곱하든 말든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제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사고 속에서 나머지 정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고 속에서. 근데 이런 걸 뭐 수치대입법에 또 얘기하기도 하고. 네. 어쨌든 이런 사고 속에서. QX가 뭔지 몰라? QX가 뭔지 몰라요? 네. QX가 뭔지 모르니까 얘를 무시하고 싶어. 무시하고 싶은데 뭔가 곱해져 있어. 그 곱해져 있는 걸 0으로 만들면 될 거 아니야. 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아, 0으로 만들다니까 X에다 뭐 대입하면 되는 거야? X에다 뭐 대입하면 되는 거야? 0. X에다가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1 대입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A분의 1 대입해. 그러면 나머지가 F 마이너스 A분의 B가 뭐가 되는 거야? R이 된다 이거야. 이게 나머지는. 0을 만들고 싶으니까 X에다 마이너스 A분의 1 대입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 그냥 나머지 정리, 이게 나머지 정리다 이거야. 네. 단순하게. 네. 근데 이 나머지 정리를 내가 어떻게 쓸지 고민할 거야. 우리 선생님이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모르니까 0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사고들 있지. 네. 이게 뒤에 문제 풀이하면서 계속 쓰게 될 거예요. 네. 자, 어쨌든 간에 나머지 정리의 사용법도 한번 볼게요. 몇 가지 이거는 예시를 들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예시를 들면서 얘기할게요. 자, fx라는 식이 있는데 내가 얘를 x-2로 나누었어. 그럼 몫이 뭔지 모르니까 qx라고 쓸게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당연히 상수 이하니까 r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그럼 그 나머지 r은 뭐가 될까요? 네? 그 나머지 r은 뭘까요? 너무 어렵게 얘기해. 나머지 r은 뭐가 될까요? F? 2가 되겠죠. 자, 다시.
fx를 어떠한 1차식으로 나왔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아니다. 1차식인데 나머지는 상수. 내가 차서 낮아야 되게 상수 확인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qx를 무시하고 싶어. 무시하고 싶으니까 얘가 0이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런 x값을 대입하면 편하다 이거지. 아, 예. 그래서 수치 대입할 때 그게 센스라고 했죠. 예. 그래서 얘가 0이 되게 하는 마이너스 a분의 1 양변에 대입하는 거야. 대입했더니 나머지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0이 되게 하는 값을 그냥 양변에 대입하면은 네. 나머지가 나온다 이거지. 아, 그래서 그냥 여기 나머지를 물어봐. 나머지 뭐라고? 이게 0이 되게 하는 값을 양변에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f 2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예. 자, 이거를 이제 이런 깔끔한 식 말고 대충 쓰겠습니다. fx라고 하는 거를 내가 x-3으로 나누었을 때 이게 그러니까 나누는 친구지. 네. 이때 나머지는 뭘까요? F3. 그렇지. f3이라는 거야. 네. 오, 감 잡았어? 네네. 감 잡았어. 그 쓰면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네네. 쓰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쓰면 쓸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얘는 바로 할 수 있다 이거야. 네. 자, 다시 fx를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뭡니까?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2분의 f 마이너스 2분의 예. 1이다 이거지. f 마이너스 2분의 1. f 마이너스 2분의 1. 네. f 마이너스 2분의 1. 자, 다시 갑니다. 자, fx 플러스 g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 뭘까요? 저거를 x 마이너스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지. 되게 어려워 보이지? 되게 어려워 보이지? 그 생각은 여기 주목. 그냥 x 1일 때 그렇지. f2 플러스 g2야. 네. 여기 fx 때 좌변에 써있는 것 뿐이야. 예. 얘를 무시하고 나머지를 구해야 되니까 2를 대입하면 그냥 쓸 거 아니야. 아, 근데 막 다른 친구들 이걸 보고 막 고민을 해. 아씨 뭐지? 뭘까? 솔직히 고등학교 올라서 봐봐요. 고민하는 친구 되게 많을 거야. 네. 이상한 고민하고 있어. 왜냐면 이게 나머지 정리잖아. 다시 얘기할게요. 네. x, f, 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뭘까요? 2f2요. 그렇지. 그냥 x2 대입하면 된다는 거야. x2 대입하면 되는 거야. 쓰면 이렇게 되니까 그냥 2만 대입하면 될 거 아니야. 좌변이 어떻게 생겨먹든 말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편안하게 가는 거야. 편안하게. 좀 복잡한 척 해볼까? x제곱 마이너스 1 fx 플러스 f x제곱 플러스 3 얘를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가 뭘까요? 3f3 3f f 2지 2죠. 2 플러스 7이요. f7다 이거지? 그냥 뭐 한 거야? x1을 대입한 거야. 이게 나머지 정리를 사용하는 방식. 네. 자,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나머지 정리라고 하면 뭔 건 알아. 근데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어려워해. 되게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사용하는 방법은 수치 대입한 거야. 뭐 한 거야? 수치 대입한 거야. 수치 대입법 했는데 1차식으로 나눈 거는 빠르게 할 수 있어야 좋다 이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이렇게 한 번에 깔끔하게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치 대입한 겁니다. 네. 수치 대입한 거야. 됐습니까? 네네. 그 다음에 자 인수정리. 개념은 되게 별거 없죠. 네, 별거 없는데 뭐야? 괜히 헷갈려요. 인수정리도 굉장히 쉬워요. 인수정리라는 거는 그냥 이거야. 만약에 f a가 제로다 이거. 그러면은 fa가 제로를 보고 상상해봐요. fx는 10이 있는데 x에 a를 대입했더니 함수값이 제로다. 혹은 방금 나머지 정리했으니까. 네. fx는 x-a로 나누어 떨어진다. fx는 x-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제로이다. 지금 선생님 세 가지나 얘기했어요? 네. 다시 fa가 제로라는 걸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야? fa가 제로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fx라는 함수식이 있는데 a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제로다. 네. 첫 번째 이게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운 생각인 거지. 네. 아니면은 지금 뭐 생각합니까? fx를 x-a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제로다. 아니면 fx를 x-a로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제로란 말과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 같은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fx는 어떤 꼴이 되는 거야? x-a 몫은 있지만 나머지가 없는 이런 꼴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한 마디를 더 추가시킬 거예요. 그 세 개 말고 한 가지 더, 네 가지.
한 가지 더 추가시킬 건데, 그러면은 x-a는 fx의 네모이다. 뭘까요? fx 어떤 고백골로 표현됐어? 인수이다. 인수이다 이거죠. 어. 됐습니까? 어. 인수이다. 아, 고백골로 표현됐으니까 인수이다. 아, fa가 제로야? 그러면 a의 함수값, a 대비 함수값이 제로이기도 하지만 네. x-a로 나눠 떨어지거나 혹은 x-a로 나눠서 나머지가 제로이거나 네. 혹은 fx는 x-a인 fx의 인수. 인수이다. 이 생각 할수 있다. x-a는 fx의 인수이다. 오, 이 생각 할수 있다 이거야. 됐습니까? 예. 오, 이게 뭐다? 인수. 이게 뭐다? 인수. 그런 거 있어? 예. 아, 괜찮아요. 괜찮죠? 네. 괜찮죠? 이게 저기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조립제법. 조립제법. 네, 했어. 너는 했죠, 일부러? 네? 아니, 이거 쌤이 잠깐 알려주셔가지고. 네. 그게 다. 그게 다야. 그니까, 저희 1차식을, 그니까, 몇 차식을, n차식이 있다면, n차식을 1차식으로 나눈 방식이. 네. 그니까, 몇 차식인지 모르겠지만, 걔를 1차식으로 나눌 때 조립제법을 쓰는데, 네. 조립제법은 보통 어떤 때 쓴다고 했어? x의 개수가 1일 때 쓰는 겁니다. x의 개수가 뭐일 때 쓰는 거라고요? 1일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네. 자,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있어. 네. 이것 자체를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 이거야. 네. 그러면은 그때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수를 그냥 다 쓰라고 했어요. 네. 만약에 참고로 이게 없으면은 제로라고 써야 돼요. 예. 순서대로 차수 연결하니까 0차, 1차, 2차, 3차 연결한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원래는 그냥 써도 되는데 그러면 빼야 되니까 귀찮잖아. 네. 빼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이게 제로가 되는 값을 써주고 맨 앞에 거를 내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2개 곱한 거를 써주고 예. 2개를 더해주고 네. 2, 4 곱한 거를 써주고 2개를 더해주고 2개 곱한 거를 써주고 2개를 더해주면 된다 이거야. 근데 끝에는 찍찍 한번 그어주는 거 뿐이지. 찍찍 그은 다음에 보니까 아하 저 식은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라는 거를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목숨 차례대로 상수는 상수항 1차, 2차. 2차. 그래서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9가 되고 나머지가 뭐가 되더라? 15가 되더라. 이렇게 푼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조립제법은 1차의 개수가 1일 식으로 나눌 때 쓰는 방법이다 이거야. 그런데 꼭 1일 때만 쓸 필요는 없다 이거야. 어떻게 하냐면 지금 확인할게요. 자, 비슷하게 쓸게요.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를 2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를 물어봤어. 그럼 실제로 직접 나눠도 되는 거지. 예. 직접 나누는 방법 배웠으니까. 네. 근데 직접 나누기에는 좀 그래. 그래서 조립제법을 쓸게요. 네. 개수를 데려와 3,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아, 1 그렇죠. 놓치지 마세요. 네. 2차가 없으면 0을 써줘야지. 순서를 지켜줘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0이 되게 하는 값이 뭐예요? 2분의 네. 1이다 이거야. 처음 거 내려오면은 3. 3 곱하면은 2분의 3 더해주면은 2분의 3 곱해주면은 4분의 3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8분의 1 더해주면은 8분의 7 이렇게 됩니다. 계산 안 틀렸으면 맞겠죠? 예. 자, 그런데 그럼 여기 그대로 써볼게.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 지금 내가 뭘로 나누는 거야? 2분의 1로 조립제법 했으니까. 아까 말했지만 2로 조립제법하면 뭘로 나누는 거야? x 마이너스 x가 있어. 2분의 1로 조립제법 했으니까 내가 뭘로 나누는 거야? 2x 마이너스. 아니지. 내가 1차의 개수가 뭐일 때밖에 못 쓴다고? 아, 1. 1 때밖에 못 써. 그러니까 나는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누는 거야 지금. 그럼 몫이 3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3x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나머지가 8분의 7인다 이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2x 마이너스 1로 나눈 몫과 나머지야. 네. 근데 나머지는 어차피 똑같아. 나머지 뭐 수치 대입법 2분의 대입해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네. 그런데 몫을 구하는 포인트도 보는 거지. 네. 나는 2x 마이너스 1 원하는데 비슷하게 있잖아. 여기다 내가 뭘 곱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2를 곱해주면 되겠네. 그런데 그냥 2만 곱하면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되죠. 곱셈 공식에 합차할 때도 뭐야? 수치에 대한 합차할 때 그냥 뭐야? 만약에 내가 거기다가
5 빼기 3이 필요해서 5 빼기 3을 썼어. 네. 그러면 2분의 1로 곱해주는 거지. 예. 그래야지 등호가 유지가 될 네. 거니까. 그럼 2를 곱했으니까 뭘 곱하면 되는 거야? 2분의 1이요. 2분의 1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식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근데 따져야 여기까지만 2 곱하기 2분의 1 곱한 거야. 네. 그래 뒤에 건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야지 식의 변화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이거 그대로 써보면 이거지 뭐. 그대로 써보면은 앞에다 2 곱하고 뒤에 2분의 1 곱하는 거야. 앞에 2 곱하면은 2x-1 뒤에 2분의 1 곱하면은 2분의 3x제곱 플러스 4분의 3x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8분의 7 되겠다. 그래서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다. 그래요. 조립제법은 1차의 개수가 1일 때 빠르게 나누는 방법이다 이거야. 방법이다 이거고. 그래서 이 x의 개수가 있을 때 그냥 똑같은 방법 해도 상관없는데 0이 되는 걸 찾아서 조립제법 했는데 처음에 스타트 쓸 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네. 왜? x의 개수가 1일 때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조립제법은 x의 개수가 1일 때 쓰는 방법이다. 예. 그 계산 법이, 그 만들어진 계산 공식이 그딴 식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냥 식인데 나눠 정리를 어떻게 또 쓰는지를 같이 욕을 하는 거거든. 욕을 하는 건데 그렇게 말고 약간 다르게 가볼게. 약간 다르게 2차 방정식인데 자, f a가 제로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A로 x-a를 인수로 가져요. 갖는다. 원지 부분이 곱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f b가 제로라는 거는 함수값이 제로기도 하지만 x-b로 나눠 떨어지기도 하지만 x-b로 나머지가 제로기도 하지만 x-b를 뭐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 이런 얘기죠.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힌트 이런 게 있어. FA랑 FB랑 FC가 모두 제로다 라고 한다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역시 다항식 입장이야. 다항수일 때 A가 제로니까 B도 제로고 C도 제로니까 fx는 뭐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x-a, x-b, x-c가 있고 뭔지 모를 게 있겠네. 이렇게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야. 그런데 원래 여기 뭐 추가되는 숫자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건 1등급 수학할 때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한 가지만 플러스 FA랑 FB랑 FC가 제로가 아니라 K래. 그러면 FA가 K라고 하는 말은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K란 뜻인 거고 FB가 K라는 거는 X-B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라는 얘기야? K. FC는 X-C로 나머지가 K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끄집을 수 있냐면은 fx라고 하는 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x-a와 x-b와 x-c가 나눴을 때 몫이 뭔지 모르니까 qx 취급을 했을 때 나머지가 뭐가 된다? k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 실제로 A로 나누는 k고 B로 나누는 k가 C로 나누는 k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 이거죠. 있다 이건데 이게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를 조금시켜서 우리가 풀을 수 있는 식이다 이거야. 근데 이거를 약간 방정식의 입장에서 증명을 한번 해줄게. 방정식의 입장에서 증명을 한번 해줄게. 이항하면은 fa-k와 fb-k와 fc-k가 뭐라는 얘기야? 제로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냥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규칙을 그냥 만들어 버릴게요. 규칙을 만들어 버려서 f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것만 바뀌고 있는 거지. 그래서 fx-k라고 하는 거를 뭔지 모를 gx라고 한번 해볼게. 이거라고 하자 이거라고 가정하자 이거야. 가정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뭐를 알겠는데 여기다가 a 대입해도 제로고 b 대입해도 제로고 c 대입해도 제로잖아. 그러니까 GA와 GB와 GC가 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제로라는 걸 알게 되겠네? 그럼 인수정의에 의해서 GX라고 하는 거는 X-A도 인수로 갖고
x-b도 인수로 갖고 x-c도 인수로 갖는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몫이 뭔지 모르겠는데 gx가 원래 뭐였어? fx-k였죠? 예. gx가 원래 fx-k였으니까 fx-k라고 하는 건 x-a, x-b, x-c, qx가 될 거고 실제적으로 fx는 뭐가 되는 거야? fx는 x-a, x-b, x-c 뭔지 모를 qx 플러스 증명 과정은 굳이 거치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거를 살포시 이용해서 한 번에 가자라는 생각이 조금 더 좋긴 좋아요. 근데 이런 걸 할 수 있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놓을게요. 요거에 관련된 풀이가 하나 있을 거야. 관련된 풀이가 있어서 보자마자 띡 쓰고 띡 풀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내신에 더 잘 나오거든요. 그거 활용되는 거는 1등급 시작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